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선 딸아이 엄마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곧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한창 사춘기인 딸아이 키우면서 식당 일로 먹고 사는 게 늘상 바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새침대기인 저희 딸내미가 속은 참 깊어서 일하는 엄마 도와주겠다고 항상 마음을 많이 써줘 뿌듯할 따름입니다. 요새 워낙 자식 때문에 속 썩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씀을 흔히들 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자식 키워본 입장에서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지만 참 자식 길러낸다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로서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자꾸만 실감하게 되니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착한 우리 딸 생각하면 저같이 부족한 엄마 만난 게 참 미안하게 생각될 정도로 제가 엄마로서 딸아이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서 주책 없이 눈물이 많이 흘렸죠. 하지만 자식 두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러하실 것처럼 저 역시 100번을 1000번을 다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딸 다시 낳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아이 잘 키워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제게 중요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이 1순위인 것은 참 당연지사로 느껴지는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부모가 다 이렇듯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제 입맛을 참 씁쓸하게 합니다. 누구보다 저와 동질감을 느끼고 내 새끼 잘 키워내겠다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할 남편이라는 인간이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모진 세월에 제 마음이 상처받고 헐고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요즘 결혼 정년기라고 치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전문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곧장 취업을 했고 3년 정도 되는 짧다면 짧은 사회생활한 뒤에 곧장 결혼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결혼한 축에 속했어요. 남편은 저와 8살 차이로 결혼할 때 이미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상태였고요. 저도 참 순진했죠. 8살이나 어린 여자, 아직 사회생활에도 서툴고 어리숙한 한참 어린 여자 꼬여내기 위해 남자가 입에 발린 사탕 발림하는 것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으니 이제 와서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제게 별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은 그리 유복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하나 있는 딸내미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셔서 끝까지 공부시켜 주셨지만 그런 어머니 고생을 생각하면 솔직히 감사한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과 죄책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 것이 항상 힘들게 일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엄마는 늘 표정이 좋지 못하셨고 신경질적인 부분도 많은 편이셨습니다. 보통 친정엄마를 떠올리면 내가 남편하고 중내 사내하며 사내만에 할 때에도 주저없이 찾아갈 수 있는 든든한 내 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게는 그렇지가 못해요. 워낙 일하시느라 바쁜 어머니 대신 어릴 적부터 내 앞가림은 내가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자랐다 보니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어른에게 의지해야 할 일이 생겨도 섣불리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나이 되고 자식 새끼 낳아서 키우다 보니 여자 혼자 힘으로 자식 하나 건사하면서 수십 년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이해를 뒤로 하고 어릴 적부터 가슴으로 받은 상처라는 건 나이를 먹어도 쉽게 씻기는 것이 아니더군요. 엄마한테 참 뾰족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저 모진 고생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엄마의 인생을 힘들게 한 게 내가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제대로 반항 한 번을 크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남편이라는 놈을 만나고 나서도 통쾌하게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놈에게 질질 끌려 다녔던 건 역시 이러한 자라온 환경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가 항상 저렇게 날카롭고 삶에 찌든 모습으로만 사시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어린 시절에는 저희 집도 부모님 사이 다복한 따스한 가정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좋아해서 여기저기 술자리 불려나가는 게 일상이었던 아버지는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두렵기만 했어요. 집안에 물건이 날아다닐 정도로 대노한 어머니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도 지지 않고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해가며 싸우는 폭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복하기 그지없던 우리 집이었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부모님 두 분이 곧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세상 원수지간이 되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날의 공포란 두려웠습니다. 그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것도 두려웠지만 그러고 나서 집을 뛰쳐나간 아버지께서는 며칠이 지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이혼하고 집 나간 이후로는 단 한 번을 다시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친가 친척들과도 일절 연락하지 않고 소식이 싹 끊겨버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상치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아버지 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로 원망해야 할 대상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지간일 때 생긴 자식은 이혼해도 여전히 당신 자식이 아닙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식까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매몰차게 버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 문제 해결하기에도 벅찼던 어머니께서는 어린 딸 자식이 마음 다치는 것까지 배려해 줄 만한 여유가 없으셨을 테죠. 엄마가 저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한 걸 알지만 그런 어머니와는 항상 정서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하다 보니 항상 제 가정 환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제 개인적인 아픔으로부터 비롯하여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절대로 내 자식에게 나처럼 결핍된 가정을 가지게 만들지는 않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고 내 아이가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받으며 자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이죠. 제가 자라면서 받고 싶었던 것들 내 자식에게는 반드시 해주리라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어리숙하고 순진한 아직 어렸던 저에게 남편은 참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하긴 그럴만도 한 게 겨우 20대 중반 눈에 사회생활 10년 넘게 한 30대 중반 남자가 어른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죠. 어설프게 다가오던 또래 남자들과는 다르게 매너 있는 모습으로 선을 지키며 불편하지 않게 다가오는 남편이 그때는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사람 경험에 미숙한 어린 여자애를 세상 겪을 만큼 겪어본 눈구렁이 같은 남자가 구워 삼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이었겠어요? 그저 말 몇 마디 상냥하게 해주고 배려 깊은 척 아무런 사감 없다는 듯이 인생 조언이랍시고 몇 마디 턱 던져주는 것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결혼 전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아직 사회생활도 얼마 하지 않아 앞길이 구말린 나 같은 여자 만나는 걸 미안해하는 척하며 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고집센 남자는 결혼해서도 절대로 마누라 말 안 듣고 고생시킨다는 말을 외가 식구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게 듣던 차에 한참 어린 여자 말을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남편이 참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게 어린 여자 제 뜻대로 손바닥에 올려놓고 구워 삶아 먹는 걸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남편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곱절은 더 사셨을 엄마 입장에서 관상을 봐도 저보다는 훨씬 잘 보셨겠죠. 제 앞에서는 아무리 세상 다 산 척 눈구렁이처럼 현자라도 된 것처럼 사람 좋은 척 했지만 딸 하나 여자 홀몸으로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던 엄마 눈에는 그런 속셈이 빤하게 들여다 보이기도 했겠죠. 노골적으로 사윗감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는 엄마를 보고 그때는 반항심이 솟구쳤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한다고 머리 좀 굵었다고 어른 다 된 것처럼 행동하던 시기였고 무엇보다 당신 결혼은 그렇게 실패로 끝내 나에게 내내 상처만 주워놓고 막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고 하니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엄마한테 자꾸만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부모가 못마땅히 한다고 어디 자식 고집 꺾기가 쉽습니까? 결국 저는 끝까지 탐탁해하지 않는 엄마 보란 듯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 제게 별도 달도 다 따줄 듯이 제가 무엇을 원해도 뭐든 다 해줄 듯 사탕발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들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인데 밖에서 바람이나 피고 다녔던 놈보다야 다르겠지. 어린 나이에 벌써 시집와서 앞으로 고생이 많을 내게 항상 미안하다며 납작 숙이고 들어오는 남자를 그때는 제 힘으로 제대로 휘어잡은 줄 알았습니다. 눈구렁이 같은 놈 속을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 발로 굴러 들어간 먹잇감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놈이었으니 결혼 이후에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남편 태도가 뒤집힌 것은 제 임신 이후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기는 했지만 남편분과 제게는 시가 되는 쪽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니와 남편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모은 게 있는 것도 아닌 형편이었어요. 그나마 저희 집은 엄마가 스스로 일하시면서 적어도 당신 생활은 스스로 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셨지만 그게 전부였을 뿐 넉넉하게 여유자금이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결혼할 때도 남편과 둘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 겨우 구하면서도 형편이 빠듯한 편이었어요. 저는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싶었지만 애초에 제가 다니던 직장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보장된 자리는 아니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임신을 하고 나서도 제 체력에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임신 6개월 넘어가기 시작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조산이기도 했고 한 번은 일하다가 배가 심하게 당겨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유산기가 있다는 소리까지 들어서 덜컥 겁을 집어먹은 차였습니다. 부른 배를 지고 집에 들어앉자마자 남편의 식모 취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도 참 너무하다. 가뜩이나 외벌이 하면서 집에서 밥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도 기운이 좀 나지 않겠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해도 그렇지. 없는 솜씨에 그래도 이제 전업주부가 된 판이니 남편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신경 쓰겠다고 그리 용을 써가며 더운 공기 마셔가며 한상 가득 차려낸 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아서라, 하긴 뭐래. 가뜩이나 몸 무거운데 당신은 부엌에 들어갈 생각 일절 말라니까. 아직 회사 그만두기 전 출출하다는 남편 간식이나 해주겠다고 주방에 들어갔다가 아주 정색을 하고 달려왔던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그전까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배가 남산만해서 제 수발 든다고 구슬땀 흘리는 임산부꼴을 보고 있을 놈이 그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살림한 사람에 비해 요리 솜씨는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가짓수만큼은 절대 부실하지 않는 밥상을 툭툭 건드리며 짜증을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애초에 당신 요새 몸도 힘든데 돈 몇 푼 때문에 건강 축낼 생각 말고 어차피 관둘 거 얼른 관두고 푹 좀 쉬라고 성화를 부렸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진짜로 제가 회사 관둔 후부터 저렇게 안면 몰수하고 싹 태도를 바꿔버렸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게 놈이 처음부터 의도한 바였겠죠. 그동안 어린 여자 비위 맞추겠다고 성격에도 안 맞게 슬슬 기던 놈이 속으로는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저게 앙칼지게 제 할 말 다 하고 성격 맞춰줘야 하지만 애만 가져봐라. 애 가지고 직장 관두고 집안에 들어앉으면 이제 와서 내가 성질머리대로 좀 대한다고 쳐도 쟤까지 게 뭘 어쩌겠어. 이미 생긴 애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대들길 하겠어? 지금이야 빤하게 보이는 작당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제가 세상 제일 귀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굴던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순간 내가 진짜 주부로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순진무구했던 저였습니다. 밥상 타박부터 시작했던 놈 만행은 날로 심각해져 갔어요. 우선 집구석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사실 남편은 영업일을 하고 있어서 연휴 때도 출장이 잦은 편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던 제가 집 비우는 남편감에 대해 주춤하니까 제가 말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설마 우리 신혼집에 당신 혼자 재우겠어? 하루라도 빨리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애타는 건 난데. 출장 있다고 쳐도 저녁 먹기 전에는 꼭 집에 돌아와서 당신하고 저녁 먹을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실제로도 저 임신해서 퇴사 전까지는 그 약속을 당연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일이 늦어졌다며 하루 이틀 외박을 하더니 급기야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겨우 들어올까 말까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당신 아이까지 가진 당신 아내 혼자 집에 내버려 놓고 벌써 이게 며칠째야. 아이 진짜 이 여자가 잔소리는.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다 너랑 애 먹여 살리겠다고 남편은 이렇게 뼈가 삭도록 개고생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여자가 내조는 못할 망정. 몸이 무거워질수록 유산위험도 있었던 터라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 경고까지 들은 차에 남편도 없는 집에 긴 밤 보내려 하니 참다 남편에게 불만을 폭발시킨 저였습니다. 돌아온 것은 제 아이 가진 여자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매몰찬 반응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일 때문에 그런 거면 또 말을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른 척 함께 출장 간 남편 직장 동료 안부 묻는 척 그 부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오전에 벌써 일 다 끝나고
간만에 퇴근 시간 전에 일찍 퇴근했다고 가족끼리 외식하고 있다더군요. 이게 놈이 나를 길들이겠다고 의도적으로 나를 극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음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을 위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가 하루아침에 내 상황 바뀌었다고 나 대하는 태도가 이리 형편없어지다니. 이미 산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곁에 있어야 할 시기에 이제 잡은 물고기 제 어망에 들어왔겠다 살판나서 신나게 혼자 설치고 다니는 놈이었어요. 교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 생기기 전 저놈의 저런 면모를 알았더라면 아무리 완벽한 가정에 집착하는 저라 하더라도 이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았겠죠. 놈은 알았던 겁니다.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을 절대로 이혼 가정에서 키우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말입니다. 놈 그 검은 속셈을 알고도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룬 가정인데, 내 아이는 부친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었어요. 아이 태어나는 날도 출장 핑계로 며칠은 지나 기어들어온 놈이었습니다. 이미 친정에서도 상황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지 새끼가 태어나는데도 아비란 놈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데 눈치를 못 채는 게 바보였습니다. 자네 어딜 기어다니다 이제야 나타나? 한 성격 가시는 저희 엄마가 놈 낯짝 보자마자 불효령을 내리시니 깨갱해서 대꾸도 못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소리는 끝까지 한마디를 안 하는 놈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인 딸아이 보고서도 아이를 예뻐한다기보다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가정 이뤘다는 걸 더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남들 결혼할 때 가정 못 이루고 사는 놈, 모자란 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죠. 놈에게 있어 나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딸아이는 고작 그 정도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걸 절망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제 마누라, 제 새끼 알기 우습게 하는 놈이 집안에 뭘 그리 잘했겠습니까? 외박을 생활화하던 놈은 이제는 아예 밖에 제 잠잘 자리 마련해 놓고 가끔 와서 집 들여다보는 게 생활이 되었습니다. 놈 회사 숙직실도 있었고 출장 다니면서 숙소도 나오고 했겠지만 솔직히 저는 저놈이 제게 신실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제 새끼 갖게 해놓고는 남보듯 보는 마누라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리 지켰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문제 걸렸다가는 이혼으로 가는 직방이라는 걸 놈이라고 모르지 않았을 터. 제게는 그런 티 일절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런 놈을 믿는 게 더 어리석은 일이겠죠. 당연히 놈한테 일말의 애정 같은 게 있어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미련스러워 보이겠지만 겉으로나마 멀쩡한 가정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 이제 제가 매달리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제 딸한테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불행만큼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정은 깨진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아마 저희 딸아이 입장에서는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가 다복한 모습을 본 기억이 일절 없는데 이게 이혼 가정보다 나을 게 대체 뭐였겠어요. 그럼에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의 모습에 어릴 적 저의 모습을 투영해 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제 놈은 생활비조차 제대로 가져다 주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그래, 나야 그렇다고 쳐. 부부라는 게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거니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우리 은진이는? 은진이는 네 새끼 아니니? 애 나 혼자 낳았어? 자식을 낳아놨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야.
내 집에 등 따스고 배부르게 지내면서 그러면 그것까지 다 날더러 내놓으라고? 그러는 너는 뭐 하는데? 집에서 팔자 좋게 늘어져서 편하게 애나 보는 주제. 드물게 짓고서 기어들어올 때마다 남편과는 지긋지긋하게 개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부부 사이는 파탄이 났어도 남편 놈에게도 자식 부양의 의무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집에서 편히 사는 식충이 취급하는 놈이었습니다. 이 집 지분 절반은 분명 제 것이었음에도 말이죠. 애초에 말 통하고 상식 있는 놈이면 제 가정, 제 자식 새끼 취급이 저럴 수는 없었겠죠. 내 새끼 책임질 수 있는 건 저뿐이었어요. 닥치는 대로 부업이며 하루짜리 일이며 돈 되는 건 가리지 않고 받았습니다. 내 새끼 굶겨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없던 뻔뻔함이 절로 나와 한 푼이 아쉽도록 눈이 벌게져서 일감 쫓아다니며 돈 벌었습니다. 그걸로 내 새끼 키웠어요. 그러니 내 새끼 지분에 그놈 지분이라고는 발톱에 때만큼도 없었습니다. 와중에 시가에서 아쉬울 때마다 우는 소리하며 저를 찾아도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슨 정이 있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제 새끼도 나 몰라라는 놈이 뭐 부모라고 살뜰히 챙겼겠어요? 저도 제 새끼가 제일이니 그 집에 퍼주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놈이 이 가정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도 적어도 저는 이 가정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살았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력이었어도요. 친정엄마는 저 사는 걸 보며 항상 혀를 차셨습니다. 미련한 것. 서류 정리만 안 했지. 지금 너 사는 게 서방 없는 거랑 뭐가 다르냐? 엄마 말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할수록 속이 더 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게 그 누구도 아닌 엄마라서 더 화가 났어요. 자꾸만 원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정상적인 가정에 그렇게 집착하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 성격이 그렇다는 거 평생 봐와놓고도 저게 딸 자식이 저리 불행하게 사는 걸 보고만 있기 힘들어하시는 소리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 화가 더 쌓여만 갔습니다. 집골이 이 모양이니 내가 집구석에 기어들어오고 싶겠어? 네가 잘했어 봐라. 내가 집에 정 못 붙이고 사는 건 다 네 탓이야. 간만에 기어들어와서 또 사람 속을 뒤집는 놈에게 저도 이제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한테 엮여서 팔자 망친 내가 해도 모자란 소리를. 야, 그렇게 나랑 못 살겠으면 그래. 하자 이혼. 솔직히 이혼을 정말로 하려고 내지른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인 놈이 기고만장해서 개소리 나불대는 꼴은 더 못 봐주겠어서 그 더러운 입 닥치게 해주려고 한 소리였습니다. 이혼이 쉬워? 애까지 딸렸다는 여자가 하는 소리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설치며 꼴값 떨던 놈이 지레 겁먹어 큰 소리를 치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간 어떻게든 이 가정 유지해야 한다며 안다라는 저보고 저놈이 저렇게 큰 소리를 쳤다지만 저도 저런 상종 못할 쓰레기랑 엮여서 겪은 세월이 적지 않다 보니 이 정도 배짱은 생기더군요. 이 가정 깨지길 원치 않는 건 사실 저보다도 저놈이 더할 터였어요. 세상 어떤 여자가 생활비 한 푼 못 얻어 탔으면서 저런 질 떨어지는 놈 자식까지 낳아서 혼자 다 키워준답니까? 저놈 저것도 제 새끼 낳고 키워줄 공짜 식모가 필요했으니 결혼 전에 그렇게 내 앞에서 설설 기었고 그렇게 서로 죽일 듯 싸우면서도 이혼 안 하고 지내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라 생각하지 않은 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명목뿐인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건 우리 딸아이 때문이라 그리 스스로에게 대뇌였으나 그건 역시
정말 딸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제 와서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내 오랜 불행에 매몰되어 내 새끼까지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진 않을까. 그 생각만 하면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엄마가 암으로 여명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일평생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그래도 내게 이제 세상에 단둘뿐인 가족이었는데 마지막을 입에 올리는 엄마의 얼굴 또한 회한에 젖어 있었어요. 네가 그리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 내가 모자라 내 새끼 다 곰게 만들었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평생 사과할 줄 모르던 입에서 기어이 제 잘못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저도 그만 눈 딱 감고 엄마 따라가고 싶었어요. 내 새끼 아니었더라면 정말로 이 버거운 현실을 버티고 살 이유가 없는 저였습니다. 너는 나랑은 다르게 살 수 있어. 나는 나기를 이 모양이라 한평생 너한테 인색하게 굴었지만 너는 은진이한테 사랑 퍼주는 좋은 엄마잖아.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평생 모진 엄마였던 걸 사과하시면서 나를 좋은 엄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친정엄마 말 듣고 와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새끼 아니다.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아무리 부부 사이 소원해진 지 오래라지만 어떻게 창모 장례식에 코빼기도 비출 생각을 하나. 기대도 안 했지만 내 엄마 마지막 떠나시는 길조차 찾아올 생각을 하는 남편놈. 치가 떨리게 경멸스러웠습니다. 엄마 장례식에서 입에 침이 튀기도록 남편놈 때려 죽일 놈이라며 개만도 못한 놈이 어쩌고 욕을 해대는 친정 쪽 친척들 말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와중에도 내 새끼게 험한 소리 들어갈까 노심초사해지는 마음에 나도 참 끝까지 우리 엄마한테는 불효녀라는 생각에 죄스러웠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아빠 욕하는 어른들보다 그런 인간을 그래도 아빠라고 같이 사는 엄마가 더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어? 사춘기 들어서 날카로워진 딸은 가뜩이나 제 아비 이야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던 차였어요. 기어이 제 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나타난 아비에 대한 반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질렸다는 듯 저리 말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과거의 친정엄마가 내게 했던 것과 지금의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때부터는 남편놈한테 화를 내고 연락을 먼저 하고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차라리 남이 나았습니다. 여전히 이혼이야 쉽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 부질없는 가정 이어붙이겠다고 어리석은 짓 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을 쓸 때보다 놈에게 무심해지고서야 도리어 표정이 더 편안해진 딸아이를 보면서 그간 내가 생각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없는 이만 못한 부모라는 것도 있는 법인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살았죠. 이렇게 놈이야 밖에서 죽든 말든 두고 내 새끼랑 둘이 얼싸안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리 받아들이게 되었을 즈음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와 같은 병이었어요. 엄마,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이제 아가씨 티가 나기 시작한 녀석이 꼭 아기처럼 우는데 심장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병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가족력이 있으면 더욱 일찍 오시지 다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과거의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 부질없이 매달린다고 허무하게 소진한 제 에너지를
저 스스로에게 썼다면 내 새끼 눈에 저리 피눈물 흐르게 하지 않았을 것을. 내가 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이 험한 세상에 저 어린 것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게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남편 놈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애를 고아원에 보내는 게 더 낫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발버둥을 치며 신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런 놈이 아비인 세상에 어미도 없이 저 어린 것을 남겨두는 잔인한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치료가 결코 쉽지 않았으나 마음 독하게 먹고 열심히 치료받았어요.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독이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내 새끼 자립할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었어요. 당연한 소리지만 제 마누라 죽을 병 걸려 생사를 오간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남편이라는 놈이 병문안 한번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낯짝 봤자 제 혈압만 올랐겠지만 이 역시 제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험한 말이 되어 오갔습니다. 제 주변 그 누구도 그 인간 도리 모르는 놈을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삶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오로지 내 새끼 생각만 하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 마누라 장례식에도 낯짝 비출 일 없다 생각했던 놈이 웬일로 병원을 다 찾아왔을 때도 무감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냐고 걱정하는 척 해봤자 저놈 밑바닥을 아는 저인데 아무런 감흥이 없었죠. 당신 장모님한테 건물 증여받았다면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끝까지 몰랐어 봐. 이제부터 내가 당신 대신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쩔 뻔했어? 그러면 그렇지. 저 금수만도 못한 놈이 그간 제즉 가구만도 못한 취급을 한 마누라 병 걸렸다고 안타까워 찾아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쥐뿔 떨어질 것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 명의로 건물 증여된 걸 알고는 그만 눈깔 돌아서 그것 말고는 저놈 여기까지 기어올 일이 없다고 진짜 그리 생각했던 터였어요. 이 악물고 재산 모으기에 골몰하셨던 친정엄마셨지만 소유한 건물이 있다는 건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제발 자기처럼 미련 떨고 살지 말라고. 네 새끼 생각해서라도 네 인생 귀히 여기라고 그리 간절히 말씀하시던 친정엄마는 이미 제 앞으로 모든 법적 증여 절차를 마치신 뒤였어요. 당연히 놈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뭐라고 그걸 알려줍니까? 놈하고는 눈꼽만치도 상관없는 일이었고 나 죽으면 내 새끼 물려줄 일이었습니다. 길바닥에 버리면 버렸지. 그게 한 숟가락이라도 그놈 주둥이에 들어가는 꼴을 보느니 그냥 갈갈이 찢어 생판 모르는 남 주는 게 나았어요. 하지만 놈 입장에서는 마누라 죽고 나면 당연히 제 것 될 거라 이미 정신이 나갔겠죠. 누가 반긴다고. 병든 마누라 나 몰라라 하던 놈이 그날부터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사람을 들들 볶아댔어요. 당신 죽을 때 그 재산 다 싸갖고 갈 참이야? 욕심을 버려 욕심을. 이게 나조차고 하는 소리야? 당신 떠나고 나면 우리 은진이 의탁할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아비밖에 더 있어? 당신 가고 나면 우리 새끼 누가 키워? 나 아니면 당신 편이 눈 감을 수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건물 명의만 넘겨주면 내가 너 갈 때까지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니까? 가뜩이나 사람의 둘이 모르는 놈이 돈 문제까지 끼어드니 이거는 그냥 마귀지 이성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굴러가는 놈이면 주변 눈치라는 걸 볼 줄 아는 인간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하겠어요? 인간 아니다, 인간 아니야. 아주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왜?
악독하기가. 악마가 와서 혀를 차겄어. 애기 엄마 아직 딸내미도 어리던데 어쩌다 저런 지독한 놈한테 걸려서는. 입원이 길어지니 비용 문제로 다행실을 쓰던 저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주변 암 환자들이 듣기에 혀를 내두를 악담이었겠죠. 주변 환자들, 의료진들까지 매일같이 찾아와 가뜩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마누라한테 건물 내놓으라고 눈깔 벌게진 놈을 혐오의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인간 여기 못 오게 하라니까. 미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이제 제 아비를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딸아이 보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새끼 부양은커녕 내 새끼 목까지 처먹지 못해 안달이 난 놈 따위 내 딸 인생에서 치우는 게 맞다는 걸, 그 당연한 걸 이제야 결심이 못난 어미였습니다. 그런 어미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을 내 새끼 위해서도 그 악귀 내 딸 인생에서 치워야죠. 너도 염치라는 게 있는 인간이면 그동안 네 놈이 남편 노릇은 고사하고 아비 노릇 인간 노릇 한 번을 제대로 없다는 것쯤이 알겠지? 그런 너를 뭐를 믿고 내 금쪽 같은 새끼를 맡겨? 그러니 네가 상종 못하고 폐기 처분할 쓰레기인지 그나마 제어력은 가능할지 나도 판단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게 없지 않았겠지. 당신 뭐 필요해? 나 뭐 할까? 옆에서 거머리같이 쫓아다니던 놈 대꾸도 안 해주던 때와는 다르게 제 입이 열리자 신이 나서 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지금 많이 웃어둬라, 이 어리석은 놈아. 앞으로는 이놈 인생에 웃음 날 일은 없을 테니까. 이를 박박 깔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병간호를 놈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 더러운 놈 손길 닿는 것도 싫어서 전문가는 그대로 두고 말 그대로 개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저 혼자만 놈 때문에 고생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저 개차반 놈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벼르고 벼르던 친정 친척들도 아주 이를 갈고 덤벼들었습니다. 그중에는 고물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정없이 놈을 무상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당신이야 그렇다 치는데 촌수도 뭔 초가 친척들까지 꼭 그렇게 챙길 필요가 있어?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서 며칠 밤을 꼬박 같이 새주신 분들이셔. 사위라는 놈은 장모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칠 때 그런 놈 대신해서 상주 노릇 같이 해주신 분들보다 네 놈이 나을 건 뭔데? 알았어. 간다니까. 감히 주둥이가 튀어나온 놈한테 한 대칠 기세로 쏘아붙였더니 내 심기 거슬러 좋을 것 없다 싶었는지 냅다 튀는 놈이었습니다. 벌써 살도 꽤 내리고 피둥피둥 잘 처먹어 기름지던 낯짝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평생 주둥이나 실실 털 줄 알았지 육체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놈에게 있어서 고된 농사일과 고물상 일이 손에 뵐 리가 없었습니다. 제 부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뜩이나 뺀질거리는 놈 버르장머리를 아주 제대로 고쳐주겠다며 다부진 친척 어른들이 일 못한다고 구박도 어지간히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저한테야 잘된 일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더했습니다. 저 아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아비와는 상종도 하기 싫었는데 아픈 저한테까지 기어와 할머니 건물 어쩌고 하는 소리 귀에 들어간 이후로는 아주 갈아마시고 싶어 했어요. 일부러 딸아이까지는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딸아이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그 인간한테 받아내야 할 게 가장 많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나 아니야? 왜 나만 쏙 빼? 말 그대로 그날부터 제 아비 같지도 않은 아비를 종처럼 부리기 시작한 딸이었습니다. 자기 등하교부터 시작해서 학원 픽업 등 개인 기사로 부리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친구들과 저녁 해결하는 녀석이
남편 놈에게 직접 산 도시락까지 요구했다는 걸 듣고는 아이가 정말 작심을 했다 싶었습니다. 요새 식당에 음식 잘 나오지 않냐고 살살 구슬려 보려는 놈한테 찬바람 쌩쌩 부는 기세로 쏘아붙였다더군요. 나 크면서 이유식 한번 귀저귀 한번 안 갈아줬으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엄마는 할머니 건물 당연히 나한테 준다는데 나 크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내가 그걸 왜 줘야 하는데? 곧 죽을 마누라만 잘 구슬리면 그 건물 직업 될 줄 알았다가 그동안 더한 복병을 만난 놈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성질머리에 평소에 애가 그랬으면 여자가 애를 어떻게 키웠느냐며 연병을 떨었을 놈이 지 반토막밖에 안 되는 어린 것 앞에서 쪽도 못 쓰는 꼴을 보였으니 딸아이도 저놈한테 없던 정이 더 떨어졌겠죠. 저 병간호하겠다고 살살거리는 놈 보면서 그동안 괘씸히 여겼던 주변 환자분들도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어요. 애기 엄마 간도 크다. 마누라 죽을 날만 고대하는 인간 무서워서 어떻게 수발을 받는데 음식을 뭘 탔을 줄 알고. 수치심과 분노로 파들파들 떠는 놈한테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네 놈의 행실이 남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저런 소리 나을 만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더 해야지. 안 그래? 꿀먹은 벙어리 되어 그 수모를 고스란히 겪는 놈을 보며 애처로운 기분은커녕 진작 저렇게 저놈을 짓밟아주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로 고소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을 굴렸을까. 살이 15kg도 더 빠진 놈은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서는 피죽도 못 얻어먹은 꼴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놈 입장에서는 곧 건물이 지 손에 떨어질 판인데 푼돈 주는 회사 일이 대수였겠습니까? 그동안 친척들 손에 굴려지며 개중 가장 험한 몸 쓰는 일에 투입되고 병가 나오는 제 앞에서 신랄하게 까는 아줌마 환자들한테 정신 갉아먹히고 그간 남처럼 나몰라라 하던 유일한 제 새끼한테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아가며 시중 들면서 몸도 마음도 상해가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굴리려면 더 굴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꼴조차도 더 보기 싫을 정도로 정이 떨어진 놈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 꼴 아닌 와중에도 여전히 거물리기만 나오면 희망을 놓지 못하고 눈 희번떡 뜨는 꼴이 신물이 났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때였어요. 도장 가져와. 그렇게 바라던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전화 건 지 30분도 안 되어 헐레벌떡 뛰어온 꼴은 개새끼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 놈 앞에서 준비한 서류를 보란 듯이 예쁘게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놈 구루는 몇 달간 꼼꼼하게 준비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꿈이 깨져버린 놈 낯짝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내 정신 차린 놈이 얼굴이 벌개져서는 개거품을 물고 거기가 병실이라는 것도 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나를 그렇게 개처럼 굴려놓고 그 수모를 온몸으로 다 받게 만들어놓고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속아서 사기 결혼 당한 내 앞에서 사기라고? 10수년을 금수만도 못한 놈도 남편이라고. 어떻게든 가정 깨지 않으려고 그 모진 사를 보낸 내 앞에서 감히 어디서 큰 소리를 내? 고작 그 몇 달 고생한 걸로 감히 내 고생하고 맘먹으려고 들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꼴랑 그거 했다고 내 엄마 재산을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안겨줄 줄 알았니? 너 처음부터 건물줄 생각도 없었지. 그래놓고 나한테 그래!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건물을 줘? 뭐 나 죽으면 내 새끼 누구한테 맡기냐고? 이 미친놈아! 내가 너 같은 놈 뭘 믿고 내 새끼를 맡겨? 차라리 남이 낫지. 고아원에 보내도 너 같은 쓰레기보단 낫겠다. 지금도 내 새끼 몫인 그 건물 지가 처먹으려고 개처럼 침 줄줄 흘리는 네 놈을 내가 뭘 믿고? 이럴 순 없어. 안 돼.
돼! 지 것도 아닌걸. 무슨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철퍼덕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추태를 떠는 꼴을 보니 놈한테는 처음부터 이렇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놈 줄 돈은 먹고 죽어도 없어. 니놈 주느니 길바닥에 돈 뿌리고 죽는 게 나아. 내 새끼한테 너 같은 아비 남기느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아. 니놈 가치는 고작 그 정도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주변에서 다들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혀를 끌끌 차고 시끄러운 소리에 병실 들어서던 딸아이가 병원 보안팀까지 대동해 놈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진아,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한테 어떻게 이래? 내 엄마 재산에 눈 멀어서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놈이 어떻게 아빠야? 나 당신 같은 아비 없으니까 제발 어디 가서 죽든 말든 엄마랑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지긋지긋한 인간아. 주는 쥐새끼 위한 적도 없는 주제. 기어이 딸 자식한테 버림받고는 세상 다 잃은 신용하는 놈이라니. 내 새끼 위해서라도 진작 저 쓰레기를 치워줘야 했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놈은 깨끗하게 우리 모녀 인생에서 도려냈습니다. 건물이 뭐라고. 거기 미쳐서는 남 눈치도 안 보고 병원에서 내내 내 꽁무니 쫓아다니며 너 죽으면 타령을 해대던 놈이었습니다. 다들 목숨 걸고 치료받는 입장에서 저 천인공노할 행태라니. 저를 위해 증언해 줄 분들이 넘쳤어요. 가족 부양도 안 해, 자식 부양도 안 해. 가정 유지를 위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암 환자 부인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재산 내놓으라고 개만도 못한 짓을 했는데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혼으로 저한테 그나마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 탈탈 털리고 결국 직장에서도 쫓겨난 놈이었어요. 회사 일 나 몰라라 하고 마누라 환심 사겠다고 다른 일만 주구장창 쫓아다니며 했는데 회사에서 미쳤다고 그런 놈한테 월급 주겠습니까? 워낙 더러운 행실에 대한 소문도 퍼질 대로 퍼졌고 금수만도 못한 놈 위험부담까지 안고 그 나이에 써줄 때는 또 어디 있겠어요? 결국 오갈 데도 없어 지 본가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더는 그놈에게 신경 쓸 일은 없어졌습니다. 총구석에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잉여인간 취급에. 거기도 소문 퍼질 대로 퍼져 제가 솔 나몰라라 한 개만도 못한 놈 취급받나 본데. 뭐 지가 산 대로 대접받는 거죠. 그런 놈 끊어내고 나니 이렇게 간단하고 속 후련한 일이었는데 참 올해도 미련을 떨었네요. 딸아이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져 그랬는지 이혼 이후로 치료에 큰 차도를 보인 끝에 결국 완치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놈에게 내 새끼 내 엄마 검을 뺏기지 않아도 될 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니 이런 모자란 엄마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딸아이 위해서도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사연 들어주신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